13주년 기념식과 강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우리 본회의 4대 부대 회장을 역임하신 홍종환 이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홍 이사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일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좌파를 키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외국을 나갔는데 하는 말이 외국 지도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박정희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국내에서 처음 나가보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십 명의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헨리 키신저라 그러면 유명한 미국의 탁월한 외교관인데 20세기 혁명가들 중 경제 발전이라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박정희 뿐이다. 그는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라서 존경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 마지막 선이 물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25 때 대통령 당선돼서 한국을 방문했지요. 또 아들도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덩소평은 모태통 이후에 중국을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아주 발전시킨 분인데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박정희를 특히 주목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새마을 운동하는 분을 모셔서 34개의 성을 돌면서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터뜨리고 할 때 이 덩소평이가 굉장히 이 박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따라서 건설을 해서 이렇게 모태통일은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덩소평이는 중국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하는 분이 그 모델이 누구냐? 박정희다. 그 다음 지금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이번에 당선했는데 박정희에 관한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라도 다 가져오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가스프롬 등 주요 에너지 기업과 전략 산업의 공량화를 통한 경제개발 방식도 박정희 모델을 답습을 해서 지금 러시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저희 나이 된 분들은 옛날에 박정희 독재 타도하자 하고 데모하던 분들이 거의 앉아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를 그러니까 꽁치 70몇 등 되는 나라가 지금 10대인데 지금 여러가지 반도체, 조선업, 기타등 국방 이런 거는 4, 5등 그냥 1, 2등을 다툴 것 같이 이렇게 발전한 것 토대는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 정책이다. 세계가 박정희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연사와 축사하실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서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비도 오고 참 힘든데 또 장소가 우리가 늘 하던 거기보다 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청호 방송을 한 50분 이상 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전부 다 애국자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5.16 혁명은 우리 특히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에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1980년 저는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박 대통령 선거 후에 5.18, 6.29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재패니스라 그러기도 하고 차이니스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아니라고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고 사실 1980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좋은 소식은 없고 칼기 폭발 사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막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포니차가 미국에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 있는 포니차. 그러더니 이게 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차 혹시 맨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 가격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3,999불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포니는 사실 없고 엘란트란가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옵션 주시면 3만 불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TV가 소니밖에 없었는데 삼성, 뭐 LG, 가전제품 그래서 한국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가 대세냐면 K-팝, K-컬처, K-푸드 이런 걸 모르면 미국 사람들이 깬 사람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나탄 32가에 나가보면 저녁 때는 예약을 안 하면 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음식, 전통 음식을 먹으려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이제는 프라우드하다. 미국 사람들이 다 그걸 조금 더 따라하고 있어요. 특히 떡볶이, 라면, 컵라면 이건 아주 미국 사람들은 미쳐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가만히 대한민국 현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저는 40여 년 동안 한국을 딱 3번 갔었는데 작년에 한국을 가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인터넷을 안 하고 어디 그 식당에 뭐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해도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행기 예약을 해서 제주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배운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억지로 했어요. 가서 엔조이하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자꾸 정치가 후진국으로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생각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치만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만 수호하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4등 안으로 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이 K-팝, K-컬처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 우리 그때 1960년대 그때는 보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푸릅니다. 세계 강국은, 세계 선진국들은 다 나무를 심어서 숲이 빽빽합니다. 한국은 이제 너무 숲이 많아서 산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 그게 야당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럼 무슨 죄를,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 아주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박정희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1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홍정학 회장님이 자기 사진을 통해서 박정희 기념관을 빌딩 지하실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LA 같은 교민들도 박정희 기념관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이 기념관이 사실은 문재인 때 굉장히 핍박도 받고 그랬지만 저희는 꿋꿋이 데모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교파사회가 아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5.16 같은 이런 혁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 말은 다시 한번 한번 혁명이 일어나서 낡은 정치는 다 깨부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로 태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계신 선배님들도 회장님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 또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업적을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뭐 데모나 해서 고속도로 했을 때 들어오면서 해서 그게 대한민국 발전을 못 이뤘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부 중화하고 지금 대한민국 무기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이 박정희 대통령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계신 분들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욕 한인의 핵심 사업가 개선점 그리고 동표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주는 뉴욕 한인회 회장 김광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6 혁명 63주년 기념식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진심으로 한인사를 대하시면서 감사 올립니다. 5.16에 대한 견해는 그 부정이라는 꼭지점에서 큰 등선을 그리면서 긍정으로 이동되는 것을 봅니다. 독재와 비리의 몸으로 부닥치면서 항거했던 김지아님이 삶의 후반부를 보면 경제발전을 통한 인권 성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저울에 달면서 박정희의 싸움을 마무리합니다. 제3공화국 시절에 그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그런 우리 한인들도 부정과 긍정의 사역대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많이 아까 혜영님 말씀하셨듯이 긍정으로 많이 선회했고 그리고 독재와 정보정치를 과라고 본다면 경제와 민생의 발전을 공으로 말하는데 독재의 경우에 따라서 100% 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를 위한 독재나 국민을 위한 독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공으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그 국민들을 나태와 포기해서 긍정과 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생산적인 독재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 반공과 안보 강화, 사회 질서와 법치 확립, 제3공의 빛나는 지적입니다. 그 시작에는 5.16이라고 볼 때 굴텐타에서 혁명으로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국과 미국에서도 제3공을 반민주적 정권이라고 폄하하고 5.16은 쿠데타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그룹에 속하고 반자본주의 이념 교육을 받은 젊은층들인데 그러나 그분들의 속내를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적 성향이 매우 크고 사회 전체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흐름을 판도를 읽는 능력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깝고 잘못 교육된 이기 집단은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5.16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변했고 국민들은 자조자립의 근성을 키웠고 번영의 기초를 다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적 사명을 민간주도 자유경제체제를 통한 발전을 이끌었고 국내 자각을 이끌어낸 역사적 혁명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같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둘러보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의 미래를 봅니다. 1세들의 생각과 2세, 3세는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인 후회라는 것인데 2세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지만 3세들은 자신들의 근본을 묻혀서 다시 돌아올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산과 정신, 이 두 가지를 다 물려주시면 좋겠지만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물려주고 스스로 빈곤층이 되는 것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떳떳한 시민으로 정부의 혜택보다는 내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 오히려 미국 사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인사회 특히 노인사회의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동주의 신원철 회장님이 수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선배님들,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군대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청사를 길이길이 우리 동포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씨도 안 좋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여기에 오신 애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라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 진행된 4.16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통계학적으로나 여러가지 증거들로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 상태의 당선인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탈출해서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태어나는 좋은 일들이 속출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형태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시고 기원해 주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온 세계의 나라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께서 어지러운 이 국면을 잘 정리해서 정말 후세들이 당당하게 세계의 1등 국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주고 응원을 맞이 아니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이 기념식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마 강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I congratulate myself on my achievement. 저는 제 자신이 이룩한 성취한 이러한 것을 엄청나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손자 한 명이 미국 네이벌 아카데미를 졸업을 해서 해병대 지원을 해가지고 지난 23년도 포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소대장 임무로 한국군 장교들에게 통역을 해서 앞으로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친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 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만담 같습니다만 30수년 전에 맨하탄 33가에서 명동 칼국수라는 옥토로 그 칼국수 장사를 할 때 제가 캐시어를 봤습니다. 제 집사람은 주방장이고 저는 캐시어고, 그때 당시에 세월이 하도 좋아서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제 가게에 들려서 저를 애국자라고 칭송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이 이 미국에 살면서 아주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한국의 피로 미국 시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밀어붙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연말이면 TV 또는 신문 광고를 통해 우리 만나볼 수 있는 뉴욕 남남파 회장이시며 전 롱아일랜드 회장이신 문영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롱아일랜드 한인을 맡고 있는 문영철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5.16 우리 기념식을 참여하면서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이 자체는 저한테는 무한한 사실 영광이고 자랑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5.16 혁명이란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영원한 보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한 그 당시 그 부패와 무능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는 사실 77년에 제가 미국 와서 하나 느낀 것은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먹는 것조차서부터도 저희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굶주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영원한 보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월이 벌써 50여 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름답고 세이티한 나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그 영원한 보수 박 대통령께서 초석이 돼서 이러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삶 속에서 저도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한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욕 예병장교연합회 공동회장이신 이동윤 회장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5.16을 맞을 때마다 저는 그 박 대통령이 너무 그립습니다. 5.16으로 시작된 그분의 역사적 지지를 여러 사가지 평가하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리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님은 1917년 태어나셨으니 아직 살아 계신다면 106세가 되십니다. 61세 서가지 않으셨어도
아직 살아 계시지는 않겠지만 나라가 뒤숭숭하고 나라에 도대체 중심이 없고 불순 세력들이 뒤끓는 상황이니 더욱 그분이 그리워집니다. 박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정교조가 어디 있고 북한 대남 사령부 지령을 받는 민노총 노동자 여러 불순 세력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감찰들은 정보 수집 정도가 아니라 공공연히 자신을 아예 노출시키고 그러나 간첩은 어쩔래? 아예 대놓고 나라를 흔들려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억지로 명품백 선물하며 감천은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해서 단번에 대통령을 흔들려 하는 최아무개 같은 친구. 여러분, 만약 유경수 여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친구 다음번 국회 공천받아서 국회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온 국민을 세치로 현혹해서 다수 의석으로 대한민국을 난파시키는 불순 세력들은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부하거나 눈치 보지도 않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하면 당장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루 잘 먹이고 아려 굶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고 우리들은 잘 살아보세요. 조금은 촌스럽지만 순수하고 피 끓는 그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눈물 나게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뉴욕 베트남 참전 전회회장 김수정 회장님의 축사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 대통령께서 혁명을 이룩한 61년 5월 16일 아닙니까? 6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약 20년 동안 논의는 논의한다. 가장 대한민국을 좌파로 이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한 2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뽑을 친 200조를 가지고 또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대장동 이런 거에 대해서 축적한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완전히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초상났다고 봅니다. 초상났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대로 가면은 저는 이제 빌딩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한 80%는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20% 이거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주사파들한테 빌빌거리면서 돈이나 한 푼씩 먹으면은 입 땀땀을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흡수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그 자멸되기를 원한다. 또 을지훈련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이를 참소해야 한다. 지금 이런 그 상황이 한국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갔다 왔고 전쟁도 해본 사람인데 제 논리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북한을 삽시간에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무5를 개발했는데 8톤짜리 미사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숨어있는 곳은 16군데예요, 북한에. 거기에 8톤짜리 삽시간에 가서 쫙 부어버리면은 김정은이는 어디로 불발돼서 없어집니다. 그 전에 EMP탄으로 북한의 그 레이더망을 다 없애버리면 북한은 김정은이가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누가 사령관이 전쟁을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주의합니다. 이럴 때 한미 우리 연합군이 삽시간에 상륙해서 북한을 제압하면 지금 북한은 끝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평양의 노동당, 그런 그 빌딩, 노동당에 있는 평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배급이 잘 안 돼서 이 한국이 차라리 이렇게 살려면 대한민국이 빨리 와서 우리를 접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이 평화를 구걸하게 되면 전쟁이 찾아옵니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평화를 구걸하고 우리는 가장 낮은 전쟁보다도 평화가 낫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이하고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런 명언들을 여러 세계 유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4월 10일 그 부정선거가 무지하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근거들이 다 있는데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있는지 정말 저는 참 한심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불의가 있어도 그걸 깨끗하게 해결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대모하고 다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박 대통령께서 미안합니다만 한일협정 3억 불의 일본 놈들한테 여태까지 우리 36년 동안 우리 수모를 받았는데 3억 불의 이걸 해결했고 저 대모 무지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참 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해서 보니까 제가 핵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핵발전소를 만들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나 박 대통령께 잘못했구나. 이런 유인이 없습니다. 이런 유인이 정말 찾아보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능기계 F-16 만드는 데하고 현대중공업 자주포 만들고 금성정밀 미사일 만들고 한국원자력탄 만드는데 우리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딱 첫 마디가 지금 제가 가장 기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뽑은 초선 피플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 함께 목숨을 내놔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으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첫판에 하셨어요. 그걸 지금도 저는 지켜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한국에 살아가는 걸 보면 이제는 주사파가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없어졌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전부 언론을 다 장악했죠. 전교조가 김일성 교육시키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부정선거 해가지고 주사파들을 다 뽑아냈죠. 200명 범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죠. 지금 앞으로 이거 아찔합니다. 국회가 지금 다음에 이게 지금 열리면은 200명의
간첩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슬슬 아주 완전히 공산화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국 동지회 우리 박정희 산업회 이승만 기념사업회 우리 베트남 전우회가 주최해서 5월 25일 날 알리펀드 파크에서 대모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깨어라! 일어나라! 싸워서 이겨라! 이 촛불을 좀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전달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쳐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그 정신, 공약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왜 혁명을 했느냐? 이게는 이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내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혁명을 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혁명공약서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능한 이 국민들에게 내 국가와 민족을 지금 맡길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부에도 지금 간첩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내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찾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K-POP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무기 전 세계 이제 무기가 우리 지금 제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이거 정말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주사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때려잡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박 대통령이 하신 혁명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고 그 정신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다시 주사파에서 정권을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고 또 노력하고 한국의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충환으로 편집장이시며 본사업회 이사이신 권익준 이사님께서 강연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주님. 저는 조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대선을 미국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4년간의 미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난주 한 2주일 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 기사나 또 그 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그 학자들의 보고서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한반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딴거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야말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북한 핵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비밀이 했지만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예전에 1975년에 베트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몰락하면서부터 그 이전에도 우리가 방위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했지만 75년 정기국회 때는 소위 4대 방위입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방위성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75년부터 79년 돌아가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했어요. 그때는 또 미국이 카터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고 상당히 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이지만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가장 무능하다고 할 수 있는 카터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했었어야만 했어요. 절박했죠. 그런데 아직도 박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은 앞으로 역사가 좀 더 증명해야 될 사항이지만 79년 10월에 졸지에 비명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핵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지금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국은 그 후에 북한 핵이 등장하면서부터 벌써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대북 정책의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권이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강경하게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 대북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게 한 가지고 다른 한면으로 유화책을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남북이 할 경우도 있었고 미국과 북한 또 육자회담이라는 그 주변국과 같이 했는데 사실 알다시피 이건 다 국명이에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러시아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살 길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때가 늦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연구하고 뭐 한 분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기관마다 발표가 핵탄두가 최소한 지금 한 20개 내지 많은지 보는 사람들은 한 60 내지 80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만 물론 핵이 더 중요하지만 그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 미사일과 그 잠수함을 통한 SLBM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것을 미군 고위 장성들이 최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보다는 뒷전에서 실무진에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핵 투발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저지력, 미사일 떴을 때 그걸 중간에 요격한다든지 하는 이 기술이 한 2년 내지 3년 후에는 미국이 그거를 억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미국은 우리가 여기 알지만 뭐를 개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뭘 하나 해도 5년, 10년 넘어. 근데 북한은 모든 것을 다 여기다 걸었어요. 국민이 굶어 죽건 말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미사일이나 SLBM이나 뭐 제반 핵 공격 능력을 키운다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2, 3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변화가 대부분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 차원으로 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는데, 대북 강경책이 민주당이 될 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실상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군사적 옵션을 지금이라도 취한다 했을 때 성공 가능성도 적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파멸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뭐예요? 유화책인데, 유화책이라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유화책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경수를 중수로 대신에 경수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하자 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합의하다가 몇 년 되지 않아서 폐기를 했듯이, 그때 단계 정도의 양보가 아니라 지금의 양보를 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 하나가, 대신에 인정할 테니까 미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라. 우리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국교를 수입하고, 그리고 현 단계에서 너희나 또 우리가 너희를 향한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군축 협상을 하자. 그러면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트럼프가 지난번에 간헐적으로, 이게 사실적으로 모르지만 원산 거기 참 휴양지도 좋다는데 거기다가 관광지를 개발해 주겠다든지, 별의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양보가 뒤따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의 공존체제를 전환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중공의 위협을, 대중공 억지력을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중공 억지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새로 나오고 있는 각 연구소의 각 학자들의 결의입니다. 이건 참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일인데,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2년, 3년 사이에 평화협상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71년도에 키신저가 국경을 비밀리에 방문해가지고 모택동을 만나고 주울레를 만나서 베트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를 하고, 파리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돼서 2년 만에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래놓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 갖고 있던 군사력은 세계 4위권만큼 강력했다고 해요. 탱크, 무기, 포탄, 모든 거다. 그리고 지원병력만 남겨놓고는 미군은 철수했어요. 그 바람에 아마 월남에서 참전하신 분들도 다 미군 철수 이전에 한국으로 귀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베트남이 망했죠. 불과 평화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고 2년 남짓 되자마자 75년 봄에 사이공이 함락했습니다. 사이공이 이제 없어졌죠. 호치민 시스템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건 국채보존, 국가 존립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살 길은,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게, 물불 가리지 말고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핵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한다, 2년 내에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핵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친미 정책을 취해요. 미국은 그동안에
지금 핵보유국이 9개가 있는데 5대 강국 아메리카 참여국이 5나라, 나머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에요. 그러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기네들의 국경을 분쟁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다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건 사실상 대외적으로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과 한 몸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 강력한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한국도 그 못지않게 하면은 우리도 첫째 조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9개 국가 중에 러시아가 미국의 핵 비밀을 훔쳐가서 2차 대전 직후에 러시아가 제일 먼저 만드니까 미국은 뭘 했어요? 앞으로 있을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조금 더 힘을 가해야 되니까 영국을 하자. 영국은 아예 핵 기술을 이전을 해줬어요. 프랑스는 자기가 했고 중국도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우리가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봐라. 파키스탄하고 인도 경우와 비슷하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 동포 머리 위에 떨어뜨렸다고 저게 위협하지 않느냐. 요즘 조금 더 드네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했죠. 북한 내에서도 뭔가 생각을 조금은 좀 약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맞아 죽으란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위성, 소위 독일에서 이 졸렌의 국제적 신뢰를 획득해야 됩니다. 주변국, 특히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은 일본한테 영국처럼 너희도 핵 개발하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아주 거의 봤어요. 대중공 억지력이 미국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태평양 전선에서 중공이 요구하는 제1도전선의 스가로 해역부터 생각고 거쳐서 필리핀 바스 해역까지 이르는 이 해역을 보십시오. 그거는 대만은 물론이나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입니다. 동해까지 다. 일본도 급하죠. 한국전선, 대만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제2도전선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1도전선부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가마솥에 빠져있는 개구리 신세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 두 가지 조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은 뭡니까? 국민적인 합의예요.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수합니다. 북한 국민 고난해군 시절에 30만 내지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각오로 우리도 미국을 믿지만 우리 자신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우리가 핵을 갖자라고 국민 모두가 20단계에서 핵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저는 전쟁을 하자. 핵을 가져서 우리가 북한 정보를 북한이 남한테 위협하듯이 남한도 북한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대중 정책을 보면 주변 국가와 정책을 소위 곧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략적 우호성. 미국 말로 이건 한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미국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스트래티직 앰비규어리예요. 잘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전략을 모호하게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강한 나라는 기회주의일 수가 있어요. 중립, 강한 나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약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일 강한 놈하고 붙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힘도 없으면서
허장상수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니 무슨 경제는 어디 가고 뭐 안보는 어디. 도둑놈을 잡겠다는 경찰이 여기 있는데 도둑놈하고 밀거래를 하면서 경찰 보고 도둑 잡아달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얘기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없죠. 우리는 지금 항해의 자유라는 것을 동남아에서 할 때 미국이 요청했어요. 안 가요. 소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푸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제 빠지고 일본이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가 애초 시작이 누구냐면요. 아베가 트럼프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제안을 애초 아베가 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에서인지 이거를 한국 신문들은 잘 보도도 안 할 뿐더러 아베 일본이 주도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푸어드라는 것 자체를 아예 거론조차 못해요. 예전에 그 강경환 외교장관 또 오커스 미국, 일본, 필리핀 간의 그 삼각 군사 동맹화 이런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민국 과감히 끼어야죠. 지금 우리 해상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나라 삶의 반 목줄을 잡고 있는 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누가 지켜주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답답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후에 뭐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 생물정보부의 담임목사이시며 이승마 그림 원장이신 현영갑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어떤 의미고 또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이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 국토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5천만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구해내는데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기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는 모택동이라는 공산주의 그 주석이 나와서 5천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공산주의인 이 중국에는 대약진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1949년대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소련을 통해서 레닌, 스탈린을 통해서 엄청난 원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공이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발전이 소련에서 도와줬는데 모택동이는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발전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58년도에 스탈린이 죽고 니콜라이 후르시초프가 소련 서기장이 됐는데 그 후르시초프가 서기장이 되고 나서 스탈린이 너무 독재를 해가지고 많은 소련 인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스탈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방과 손을 잡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서방과 손을 잡으면서 서방에서 일어나는 이 올림픽에 참석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체력이 국력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체력이 국력이다. 후르시초프가
서방 세계와 손잡으면서 한 말입니다. 올림픽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민들의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와 손을 잡으니까 모태똥이가 크루시초프를 뭐라고 비난했냐면, 아, 저놈은 저 가짜야. 우리 공산주의는 절대로 저 자본민주주의 사회와 손잡으면 안 돼. 저놈은 수정주의야. 들어보셨죠? 수정주의라는 거. 그랬더니 크루시초프가 저 모태똥이 놈은 저놈은 아직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교조주의자야. 그러면서 서로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니, 그러면서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완전히 등을 노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후르쇼프가 말했다. 이제 소련이 서방 세계가 손을 잡으면 이제 우리는 1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모태똥이가 아이고 저 후르쇼프, 우린 그럼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1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태똥이가 일으킨 운동이 대약진 운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 훈련을 벌였는데 거기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 인민들에게 잘 먹이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잘 먹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쌀 배가 생산 배가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 쌀을 생산을 배가 운동을 시키려면 박정희 대통령은 생활운동하거나 경제개혁 500년 계획을 이룩할 때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를 영입하죠. 그래서 전문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한국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똥이는 자기가 천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농업 정책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이 일어난 대약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쌀 생산을 배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벼 한 포기 심던데 두 포기 심고, 두 포기 심던데 네 포기 심고, 세 포기 심던데 여섯 포기 심고. 재밌죠? 말 되죠? 그럼 배 운동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이라는 거는 농지 평균당 거기에 곡식을 몇 개를 심어야 최고의 생산품이 나온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배가 너무 간단해.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말로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코끼리를 데리고 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코끼리를 집어넣었다, 문을 닫았다. 그럼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었죠? 이게 천재가 하는 일입니까? 모태똥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 쌀을 배가를 일으키려면, 생산을 배가 시키려면 한 포기 심고 두 포기 심고 두 포기 심고 네 포기 심고. 자, 그래서 쌀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옛날 초가집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영을 새로 입히잖아요. 그죠? 초가가 점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바뀌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비료가 없으니까 퇴비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시골에 전부 다 그 벽집으로 옛날에 세븐티스피아에 전부 다 벽돌로 지었어. 그 흙을 전부 다 꺼내고 있는 이형을 전부 다 끌어다가 퇴비를 만들면 엄청난 비료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 중국에 있는 초가집을 다 헐어버렸어. 그래서 지붕을 갖다가 이형을 갖다 벽집을 가지고 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벽지를 전부 다 흙을 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퇴비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뿌려가지고 벼를 한 포기 심던 거 두 포기 심고, 두 포기 심던 거 네 포기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됐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개판됐습니다. 그런데 시차를 딱 나와보니까 곡식이 익을 때가 되니까 인민들이 먹어야 될 쌀들을 누가 먹어요? 참새들이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태똥이가 무슨 일이야? 제4의 운동을 일으켰어. 제4의 운동이 뭐냐면 해충스러운 조수와 해충은 다 박멸해야 돼. 첫 번째,
쌀을 노려와서 먹는 참새, 사람의 피를 빻는 모기, 사람의 음식을 먹는 파리, 그 다음에 쌀을 같이 먹는 쥐. 이거는 4가지의 해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박멸. 그래가지고 전 농민들이 논밭에 나가가지고 참새 날라오면 참새가 도달려서 깽가를 치고 빠르게 피리 물어대고 나팔 불고 날리게 되니까 참새들이 나를 앉으려다가 또 소리치니까 날아가고 지쳐가지고 다 떨어져 죽었어. 그리고 참새들이 집집에 가서 전부 다 새끼들 다 죽여버렸어. 알거리를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정말 쌀 배가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래가지고 쌀을 생산했는데 다 축중이에요. 쌀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참새가 메뚜기 새끼 잡아먹고 모기 유충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병충해도 잡아먹고 참새가 없어지니까 그 논밭이 완전히 병충해고 메뚜기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시켰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인민이 굶어 죽었는데 1년 동안 참새를 얼마나 잡아냈냐? 2억 마리를 잡아냈어요. 참새가 동네마다 산다는 참새. 여러분 사람들 2억 마리 2,000마리? 2억 마리를 잡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토가 완전히 다 쭉쭉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죽어나간 사람이 아사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자, 그래서 모택동이가 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참새가 때문이 아니라 보고서에다가는 뭐라고 인민들한테 소개하느냐? 바퀴벌레가 문제야. 그러면서 인민들 속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영국을 5년 내에 이겨내고 미국을 10년 내에 따라먹으려면 철을 만들어야 돼. 철을. 그래가지고 고토고로라는 집집마다 뭐를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죠? 이게 지금 다 그때 이 초가 지금 다 붙여내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은 생산 못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영국을 따라먹고 미국을 따라먹으려면 저 후르시오프를 이기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철을 생산해야 돼. 철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전 인민들이 함께 모여서 집집마다 철을 만들 수 있는 톱밥 고로를 다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온 집집마다 이 토학개철을 만든 게 아니라 철공소를 만든 게 아니라 집집마다 쇠를 녹여서 쇠를 만드는 톱밥 고로를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다 만들고 동네마다 만들고 마을마다 다 만들고 시에마다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쇠를 만들기 시작했어. 제대로 된 쇠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집집마다 500kg를 만들어내, 1톤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돌멩이 물에 점박하다가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어냈어. 해당하니까 지금 양이 안 나와. 정부에서는 막 당에서는 막 빨리 더 만들어내고 독촉하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쥐잡기 할 때 쥐를 못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한때 왜 쥐잡기 운동 했잖아.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쥐 잡아와라. 그럼 쥐 잡아가지고 꼬리 잘라가지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쥐를 못 잡으면 어떻게 했어? 오징어 다리 갖고 연탄 집에다 막 발로 이렇게 물리면 쥐꼬리 트는 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톱고 고로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못 맞추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어머니 피 뽑았던 비녀 뭐 다 쇠를 넣어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쇠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쇠를 녹여가지고 고법토로에도 넣어가지고 쇠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쇠가 나오느냐? 똥철이 나오고 있어요. 똥철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는 게 그냥 제철만 하면 됩니까? 과학제철이라도 쇠에 거기 주석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거기 쇠가 몇 퍼센트 들어가고 거기 뭐가 몇 퍼센트 들어가고 정확하게 맞아야 단단한 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도 하나도 없이 쇠를 무조건 만들어서
온 나라를 이렇게 세워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쇠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안에 있는 쇠를 갖다 다 쇠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멀쩡한 철을 녹여서 똥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인민들을 4천만 명을 죽이는 대약체행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인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모택동이가 그러면 내가 주석을 세 자리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석을 내가 내려놓고 유사치오하고 등소평에게 그럼 너네가 맡아 난 잠시 쉬고 있을게. 그랬더니 유사치오와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크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난한 것처럼 모든 문제 인민들이 이렇게 죽어난 거는 전부 다 이 모택동 때문이야. 모택동이 뒤에 물려다녔다가 완전히 똥똥하게 다 뒤집어쓴 거야. 화가 이렇게 났어. 저놈들 놔뒀다가는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일으킨 운동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문화혁명. 대문화혁명이 뭐냐? 모택동이가 자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자기가 그걸 쇼업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온몸 알몸으로 헤엄쳐서 건넜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건재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모택동이를 다 따라갔어. 그러면서 이 대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5천년 동안 중국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서적은 다 죽여버려. 과학자들은 다 죽여버려.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 언론인들 다 죽여버려. 연예인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이 홍일병이 중국을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 튜브 타고서 하는 그림 있죠? 요거는 모택동이가 중국을 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취업업 시키는 이런 수용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양치가게 진식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인민들이 엄청나게 죽어나서 10년 동안 중국의 인민이 5천만 명이 죽습니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5천만 명의 새마을을 살리셨죠?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중국은 모택동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인민들은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매맞아 죽었다니까요.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온 손톱이 다 뽑히고 눈이 뽑히면서 자기 홍위병들이 나중에 친화대하고 베이징대 학생들이 홍위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선생을 죽여요. 자기 부모를 죽여요. 자기 친구를 죽여요. 자기 교수를 죽여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영화 혹시 보세요? 삼체라는 영화 보시나요? 삼체의 이 홍위병들이 자기 스승인 교수를 물리학과 교수를 그것도 원자폭탄 만드는 원리 뭐 그런 거 가르쳤다고 이 모택동이한테 사주받고 자기 스승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삼체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보시면 그 배경이 바로 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과 이 대약진운동을 10년 동안에서 인민이 5천만 명. 그럼 즉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명이 싹 없어진 거예요. 10년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호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택동이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건국한 조선인민공화국이 통일왕국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밑에서 아야야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영광을
영화를 누리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홍위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에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200만이 죽었죠. 그 폴포트 공산주의 정권이 크루메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그때도 홍위병들이 났다 그대로 똑같이 그 폴포트가 이 모택동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2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멀리 저 유럽에 있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멀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고 중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은 작년에 제가 기념식 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한강의 기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를 맞이했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홍위병들 모택동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재집권한 다음에 홍위병들을 산상하양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으로 그들을 다 보내요. 왜? 저놈들이 하는 거 끔찍하거든요. 지 부모도 죽여, 지 스승도 죽여, 자기 친척도 죽여, 친구도 죽여, 다 죽이고 결국 그 홍위병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 홍위병들을 다 시골로 내려보내고 법을 만들어서 홍위병들은 도시로 못 들어오려는 법을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토자, 사자, 개구자에 참 유식한 분이 와요. 토사구펜. 개한테 토끼 잡으라 놓고 토끼 잡아먹고 나중에는 뭐까지 잡아먹어? 개까지 잡아먹어. 여러분 이렇게 5,000몇 명의 인민을 죽인 이 모택동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리영희 대학 한양대 교수.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 8억, 그때 중국 인민이 8억이었어요. 8억 인민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이 사람이 이 책을 써내가지고 그때 오늘날 주사파들이 이 책 읽고 전부 다 강선틱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과 창자가 비평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창자가 비평이라는 책을 출판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백낙청.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백낙청 씨가 뭐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엄청난 우리나라 발전시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주사파들의 밑자락을 깔은 사람이 백낙청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출판사를 만드는데 창작가 비평.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창이라고. 저도 대학교 때 창비에서 나온 책이면 그냥 다 샀어. 창작가 비평이라는 그 잡지가 계절별로 나오고 그 책 빌려가지고 책 읽느냐고. 전부 다 국가를 비판하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아까도 이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리명희를 위대한 사상의 은사 실천하고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다 좌파가 됩니다. 이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젊은이들의 사상을 좀먹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창작가 비평을 만들어낸 이 백낙청이라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좌파의 빗자루에 깔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5천만의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대한민국 후손에게도 엄청난 부를 이뤄낼 그 바닥이 깔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ADD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엄청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무기가 전 세계에 팔려나가잖아요. 다 그때 밑자를 까는 겁니다. 이 5.16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5.16 혁명,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상,
김대중 사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 중 가보세요. 김대중 사상이 어떻고 김대중 정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지식인으로 착각돼요. 그런데 박정희 정신, 박정희의 사상 이러면 저는 왜 꼴통이냐고 이렇게 여러분 박정희의 사상, 박정희의 정신이 앞으로 우리 정신인 줄 믿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교 참정용사 회장이신 박구시 회장이 나오셔서 만세 상장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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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온 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가 건강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성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5.16 혁명을 맞아야 64주년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 새롭게 역사되어지고 새마을운동이 지났지만 계속의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하여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복을 위한 올라온 한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박정희 대통령의 유혹을 따라 귀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같은 일들이 우리 한민족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기념식을 갖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귀한 양식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에 다시 오실 종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